자, 여기에다가 모두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모두. 그러면 모두 느낌표라고 이렇게 뜰 거예요. 이게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모바일 홈페이지 모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친구는 이걸로 스몰 웨딩을 할 때 결혼식 청첩장을 만들어서 돌렸었어요. 네. 안 어려워요, 진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집에서 보실 때 사용 방법 영상을 보고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런 소극장이나 이런 템플릿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런 소극장이나 뭐 다른 곳들에서도 이런 모듈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한옥스테이 같은 경우 예약을 받잖아요. 여기 예약도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약 업무 보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약이 들어오면은 문자로 와요. 그래서 예약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보시면요, 로그인 있어요. 로그인 한번 눌러볼까요? 자, 네이버로 로그인 하시는 거예요. 네이버 아이디를 좀 적어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한 아이디당 3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네이버에는 아이디를 3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9개까지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 수가 있고요. 필요 없는 홈페이지는 언제나 삭제를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겠다. 예를 들어 내가 프랜차이즈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지점에 대한 홈페이지를 내가 다 만들고 선물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선물을 하는 거는 홈페이지 개수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 모두 사이트로 제작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선물을 했을 때 편집권을 나한테 남기고 선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홈페이지를 잘 다루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내 아이디로 들어가서 편집을 할 수 있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저도 로그인 얼른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고요. 나도 시작하기를 이제 눌러볼까요? 왜? 여기 나도 시작하기 누르시면은 모두 시작하기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저 홈페이지가 3개 이상이네요. 잠깐만요. 이게 매번 만들었다 지웠다 하다가 안 지워놔가지고 홈페이지는요, 홈페이지 관리가 요 옆에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을 누르면 언제든지 관리할 수가 있고요. 예전에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는 제가 삭제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70시간짜리 과정할 땐 모듈을 필수적으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어 놨던 홈페이지들이에요. 자, 그럼 저도 이제 홈페이지 없으니까 한번 해보죠. 자, 모듈 시작하기. 자, 이렇게 떠요. 그냥 확인 누르세요. 설문조사부터 지워버리면 되죠. 엑스피하는 거죠. 어디나? 지금 나왔다. 이거? 자, 이거 이제 설정할 거예요. 자,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이미지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세요? 우리 이미지 그렇게 많이 안 준비되어 있어요. 일단 그냥 5개 이하 고를게요. 근데 이미지는 얼마든지 더 넣을 수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지도 위에 표기될 장소가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하시나요? 뭐, 네 누르죠.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를 사용 중이세요? 그럼 SNS 연결할 수 있게 해줄게요. 이런 뜻인데, 할 거면 네. 우리 다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요거는 네이버에 제공하는 스마트 스토어 있잖아요. 그거를 연동해서 놓을까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니까 아니요를 누를게요. 자, 다음 누르면 이런 템플릿들이 나와요. 이 모두 사이트가 좋은 게요, 일단 템플릿을 다 제공해줘요. 그래서 내 업종에 맞는 템플릿을 그냥 골라서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에 맞게 어느 정도 이제 템플릿이 다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구성 요소들만 더 추가할 것들은 추가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각각 개인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수업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정을 할게요. 카페를 그냥 내가 창업을 한다라고 가정하고 카페를 한번 골라볼까요? 자, 음식점 카페로 가겠습니다. 이거 다 가능해요. 명함 자기소개.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개인 브랜딩 하실 분들은 이런 거로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지금은 그래서 저도 카페. 고르셨다면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설명이 나와요. 요 위쪽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좀 작은 어떤 네모난 버튼 같은 것들이 보일 거예요. 이게 페이지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이 페이지를 누르면 옆 부분에 구성 요소들이 나오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구성 요소를 고르면 여기다 넣을 수가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넘겨서 보면은 구성 요소를 삭제할 수도 있대요. 화면이 조금 크죠? 자, 만약에 여기 시설 안내가 필요 없어요. 또는 시설 안내에 어떤 구성 요소를 넣은 게 있는데 필요 없으면 옆에 모듈에 요 쓰레기통이 있어요. 삭제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위쪽에 페이지명도 언제든지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명을 바꿔서 쓰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얘랑 얘랑 위치가 바뀐 것 같아. 그냥 끌어다가 놓으시면 쉽게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페이지를 노출할 수도 있지만 잠시 노출하기 싫을 때는 페이지 노출을 꺼두시면 그 홈페이지에서 그 해당 페이지가 노출되지 않고요. 또는 페이지를 복사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가 부족하다면 추가하시면 돼요. 얼마든지 페이지는 더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아까 그 에스테틱 보면은 페이지가 굉장히 많았죠? 추가한 거예요. 물론 추가는 돈이 안 들어요. 자, 가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카페라고 한다면 디저트 종류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음식 종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나눠서 이렇게 메뉴판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 안내라는 큰 페이지 안에 음료, 디저트 이렇게 나눠 놓을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보면은 비리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었고 헬스장 같은 데도 보면은 PT 뭐 이렇게 나눠서 보여졌었죠. 그런 게 이렇게 나눠 놓은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다 설명한 것 같으니까 이제 X 눌러 볼게요. 자, 요런 창이 나왔어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쪽에 있는 정보부터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위에는 홈페이지 1이라는 임시 이름이 붙어 있을 거고 오늘 날짜가 찍혀 있을 겁니다. 옆에 보면은 정보 수정이라는 요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 잠깐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홈페이지에 대한 필수 정보를 넣는 란이 나왔어요. 요 옆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필수 사항이니까 꼭 입력하셔야 돼요. 자, 홈페이지명부터 한번 입력해 볼까요? 우리 뭐라고 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마땅히 생각해 놓은 게 없다면 그냥 내 애칭 정도 적으면 되지 않을까요? 애칭 뒤에 카페만 붙이면 되지 뭐, 그죠? 어차피 진짜 운영되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은. 그냥 사용하려고 사용하면 되나?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한일 카페 이렇게 할 거예요. 재미는 없지만. 자, 인터넷 주소. 자, 이게 이제 URL인데요. 뒤에는 .modu.at 요게 이제 붙어서 인터넷 주소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저 modu.at이 싫으시면은 개인 도메인을 사서 연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굳이 사서 연결까지, 그죠? 그래서 보통은 요거 그냥 써요. 자, 원하는 URL. 그러면 저는 한일 no1 이거 있다. 저번에 만든 거 있어서,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인터넷 주소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니, 똑같은 거 짓지 마시고요. 요거는 제가 그냥 지은 건데 원래 주소는 중복될 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으로 지는 거예요? 홈페이지 명은 15자까지 가능하고 인터넷 주소는 주소로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본인 이름을 한글로 적거나 이럴 순 없어요.
자, 대표 이미지 올리기를 눌러서 PC 사진 추가를 눌러보시면요. 사진은 아까 제가 바탕화면에 커피 판매라는 폴더를 넣어드렸죠? 거기서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만 골라볼까요? 이렇게 사진이 떠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미지 등록하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지는 거예요. 까만 바탕에 커피 하나가 탁 있어요. 자, 일단 대표 이미지 올리셨다면 홈페이지 설명을 적을 건데요. 이 홈페이지 설명은 5자 이상으로 입력을 하고 최대 30자까지 입력할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어디 뜨게 되냐면 이게 이제 테스트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모두 사이트거든요. 제가 제목은 한일컴퓨터학원으로 적었었고 이 밑에 보면은 국비지원, 과목별 실무교육, 자격증 취득, 코딩 교육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부분이 아까 여기에 적혀지는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지워보죠. 요 홈페이지명 제가 한일카페라고 적는 게 나중에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뜨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일 넘버1을 적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제가 요 카페에서 한일 넘버1을 적으니까 안 된다고 뜬 거예요. 이미 있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설명 없어요. 뭐 간단하게만 적어주세요. 자, 분류는 업체 홈페이지, 개인 홈페이지, 기관, 단체, 문화 이렇게가 있는데요. 만약 업체 홈페이지라면 카페 음식에 카페 정도로 두시면 되겠죠. 개인 홈페이지는 분류가 이렇게 나와요. 직업, 비즈니스, 취미, 가족, 서식, 폼, 기타. 기관, 단체, 문화라고 한다면 분류가 또 달리 나와요. 이렇게 차이가 조금 있는데 뭐 분류 정도는 어떤 것들에 대한 카테고리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아무거나 고르셔도 돼요. 저는 그냥 예제대로 카페를 차린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카페 음식에 카페로 설정하겠습니다. 아직은 홈페이지를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누르지 마시고요. 저장 한 번만 누를게요. 분류 선택 누르세요. 그냥 카페요. 직접 들어가면 돼요, 카페를? 카페 선택하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직업 비즈니스를 모르셨어요? 전 카페를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은 업체 페이지로 갔고요. 먼저 카페 음식에 카페로 골라놓은 상태예요. 그 홈페이지가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제 홈페이지에서 개인 홈페이지였어요. 이건 뭐죠? 그래서 쳐야 돼? 뭐냐면은 아직 검색 노출을 안 할 거예요. 요거 좀 누르면 되나? 아니요, 저장. 저죠? 예. 네, 눌러주세요. 확인 누를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확인 눌렀고 옆에 전화 톡톡은 뭐냐면 우리 전화를 여기다 입력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010-4939-0645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으면 전화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전화로 연결이 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동의하기라면은 얘가 이제 연결이 돼서 들어가지겠죠. 지금 내 걸 연결하기 좀 꺼려진다 하면은 그냥 뭐 0212345648 이렇게 넣어도 돼요. 닫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앞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예쁘게 만들 거거든요. 자, 홈이라는 부분을 이제 좀 세팅을 할 건데, 일단 첫 페이지의 모양은 정보형, 이미지형, 포스터형, 버튼형, 자유형 중에 고를 수가 있어요. 정보형 샘플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걸 정보형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모든 홈페이지에 적합합니다. 배경 이미지를 최대 4개까지 노출할 수 있고 동영상 연결도 가능하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동영상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배경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고요. 배경 이미지를 4개를 넣게 되면 여기가 이제 슬라이드 형식으로 그 이미지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정보형이고요. 이미지형. 이거는 이제 이미지 강조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에 이렇게 이미지가 보여지고 밑에 이렇게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뜨게 되죠. 자, 포스터형은 보통 이제 내용은 좀 짧고 왜 이벤트 어떤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들 때 좀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형.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게 버튼형이에요. 저도 사실 버튼형을 좋아하고 비리아 같은 경우도 아마 버튼형으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버튼은 5개까지 앞쪽에 편집하는 구성이 특징이고요. 브랜드를 잘 보이게 강조하는 게 버튼형이기도 해요. 대신 이 밑에 있는 사진의 경우는 이 브랜드가 잘 보여야 되다 보니까 약간 어둡게 나오기는 해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버튼들이 쫙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모바일에서 전화를 걸거나 메뉴를 선택할 때 좀 더 눈에 띄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버튼형을 좀 더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제 직접 만들겠다가 자유형이에요. 이제 모듈에 대해 좀 익숙해졌다라고 한다면 자유형을 이용해서 만드시는 것도 가능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내가 페이지를 막 구성을 해서 구성 요소를 맞춰서 만드는 게 자유형이라고 해요. 자, 지금은 그래서 저희는 버튼형으로 고르도록 할게요. 자, 버튼형 골라주시면 옆에 홈페이지 정보, 배경 이미지, 소개글 적는 란들이 보일 거예요. 홈페이지 정보는 아까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넣을 필요가 없고요. 그 밑에 있는 홈 배경 이미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 배경 이미지는 최대 4개까지 노출할 수가 있고요. 하나만 넣게 되면 고정 노출인 거고 2개 이상 넣었을 때는 슬라이드 형식으로 마찬가지로 노출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미지 올리기를 눌러서 사진 4장만 골라주실래요? 기본 편집에서요? 네, 요 밑에 지금 우리 기본 편집에 홈 배경 이미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올리기를 클릭해서 누를게요. 이게 왜 이렇게 크지? 내가 옆에서 안 보일 정도로. 자, PC 사진 추가해서 물론 한 장만 넣으실 분은 한 장만 넣어도 되는데요. 그냥 저는 1번부터 4번까지 넣을게요. 이미지 등록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 이제 사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PC 미리 보기랑 모바일 미리 보기가 있는데 보통 이제 모두 사이트는 모바일에서 보통 많이 예쁘게 보여요. 모바일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 이 그림 넣은 게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사진이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된다고도 보여지네요. 오늘따라 조금 인터넷 속도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속도 설정을 눌러보시면은 이 전환되는 속도가 0.5초 만에 전환되게 할지 1초 만에 전환되게 할지 1.5초 전환되게 할지 이렇게 전환되는 속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천 컬러가 있고 직접 선택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말하냐면 이 버튼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 색깔이 추천 컬러로는 카페랑 좀 어울리는 그런 색깔들이 이렇게 떠 있지만 내가 원하는 색깔이 있다면 컬러 선택을 눌러서 원하시는 색깔로 버튼의 색깔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버튼 색깔 바뀌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색깔의 버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홈에서 이 카페에 대한 소개를 적는 란인데요. 여기 소개를 이렇게 소개라고 적어 놓아도 되겠지만 한일 카페란 이런 식으로 적어도 괜찮겠죠? 그 제목은 15자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소개라고 하실 분은 그냥 소개, 아니면 한일 카페 소개 이렇게 적으실 분은 한일 카페 소개로 바꿔보셔도 돼요. 자, 이미지 갤러리는 좀 나중에 이제 보시면 사진들을 넣잖아요. 그게 이제 이미지 갤러리로 나와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설정하는 메뉴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일 카페 소개에 대해서 적는 부분이 바로 요 밑에예요. 소개 공지 한마디라는 부분인데 여기다가 어떤 상세 소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일 카페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일 로스팅한 그 원두를 직접 볶아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지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이런 거 넣기 싫다라고 하면은 사용을 풀어주시면 소개를 넣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기왕에 한번 소개 넣어보죠. 뭐 그냥 이 정도만 넣어봤어요. 자, 버튼은 우리가 아직 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결하지 않을 거고요. 페이지가 다 만들어진 후에 내가 연결하고 싶은 페이지나 예약으로 넘어가게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을까요? 하고 있어요. 네, 만들어주세요. 되시거든 요 임시 저장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메뉴로 갈게요. 카페니까 아무래도 메뉴가 있겠죠? 자, 메뉴라는 페이지를 클릭해 주세요. 메뉴가 없어요. 없을 리가. 자, 메뉴를 이제 만들 건데 메뉴라는 데를 눌러보니까 구성 요소가 이렇게 3개가 있네요. 1단 이미지, 2단 이미지, 텍스트 메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자, 메뉴를 이제 꾸며볼 건데 1단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옆에 거 누르시지 마시고 기존에 나와 있는 요 1단 이미지를 한번 터치해 볼까요? 클릭. 자, 1단 이미지를 이렇게 누르니까 요 메뉴 가격이라는 부분에 창이 떴죠. 그래서 1단 이미지, 2단 이미지, 이미지 없으면 여기서 수정을 해 주실 수도 있고 이미지 올리기를 눌러서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구성 요소에 보시면요. 이렇게 화살표 표시들이 보일 텐데요. 얘는 제일 위로, 얘는 한 개 위로, 얘는 한 개 아래로, 얘는 제일 아래로, 얘는 복사, 얘는 삭제예요.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들을 내가 만약에 필요 없을 땐 언제든지 삭제가 가능하고 만들고자 한다면 복사도 가능하고 아니면 여기서 선택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미지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 이미지 올리기를 클릭. 그리고 PC 사진 추가를 눌러서 역시 1번 그림을 그냥 선택하겠습니다. 이미지 등록을 누르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다 이제 제공할 상품명, 가격, 설명을 적으시면 되세요. 커피 와플 세트 가격. 요즘 와플 커피 하면은 한 얼마 받나요? 한 12,000원 받으면 되려나? 네, 맘대로 하세요. 원자를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원화 표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거는 표시가 그쵸,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저는 그냥 커피 와플 세트라고 적었는데요. 맘대로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뭐 행복한 아침 이렇게 적어놔도 되고 어차피 내가 파는 메뉴예요. 그죠? 자, 설명 부분은 적으셔도 되고 적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한번 적어볼게요. 사계절어 사계절어라고 이전 세상에 그러게. 나는 12,000원 적었는데 21,000원 적었네. 아니,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예. 그냥 내가 메뉴를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떤 메뉴판 가면은 설명을 적어 놓은 데도 있는데 그냥 사진을 찍어 놓고 그 밑에다가 설명 적은 데도 있고, 아니면 사진들을 조그맣게 붙여 놓은 데도 있고, 아니면 사진도 없이 그냥 그 메뉴 이름하고 가격 요렇게만 적어 놓은 데도 있잖아요.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적어야지. 자, 그래서 베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베스트 메뉴다, 뉴 하면 새로운 메뉴다, 또는 추천 메뉴다, 이런 걸 달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하기를 누르면 메뉴를 1단 메뉴를 더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으시니까 혹시 더 넣으실 분은 넣어 보시고요. 저는 그냥 2단 메뉴를 이제 설명하러 가볼게요. 자, 여기 2단 메뉴를 클릭하면은 2단 이미지 올리기로 넘어와 줬어요. 그러고 이미지 올리기를 눌러서 PC 사진을 추가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핸드드립 커피, 컨트롤을 누르면서 선택하면 이미지를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카푸치노, 아포가토, 이 정도 선택할까요? 여기. 자, 이미지는 4개까지 불러올 수 있는데 하나 선택이 안 됐네? 그냥 레모네이드로 이미지를 4개까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 등록을 하면은 이제 이미지가 여기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이미지를 넣으실 때 요거 혹시 네모난 거 보여요? 요거 보시면 이렇게 이 네모난 거는 크기를 조절해서 내가 배치하고 싶은 부분이 보이게 설정해 주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근데 대신에 이거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맞춰서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보여지고 싶은 부분을 해놓지 않으면 아까처럼 사진에 좀 엉뚱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서 좀 맞춰서 해주시면 이쁘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메뉴를 제가 그냥 넣었더니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 됐어요. 저는 만약에 요 레모네이드를 요 순서 중에선 제일 앞에다 놓고 싶어요. 그럼 얘의 요거가 제일 앞으로라고 했죠? 이렇게 누르면 순서가 바뀌어요. 자, 제공하는 상품명, 가격은 6,000원. 이거는 핸드드립 커피, 가격은 6,000원. 카푸치노, 가격은 7,000원. 요거는 아포가토, 요거는 가격을 8,000원. 네, 가격까지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골라보세요. 요거는 눌러놓으면 이렇게 표식이 나타나는 거고, 누르지 않고 없음을 하면 깔끔하게 나오니까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2개짜리 메뉴를 더 넣고 싶다 하실 때는 2단 이미지 메뉴를 추가하시거나 얘를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어서 수정하셔도 돼요. 지금은 생략. 자, 이렇게 2단 이미지도 한번 추가해 보세요. 베스트잖아요. 그건 맘대로. 네, 그냥 내 메뉴예요. 그러니까 베스트 달고 싶으면 베스트를 다는 거고, 추천을 달고 싶으면 추천을 다는 거고, 그냥 깔끔하게 아무것도 안 달고 싶으면 안 달면 돼요. 이분은 요 1단 메뉴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1단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건 이제 1단 메뉴라기보다 이미지 없는 텍스트만 적는 건데, 제공하는 상품, 예를 들어 우유, 가격 뭐 3,000원,
요 설명을 적으면 요 밑에 깔리는 거고 설명을 안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서울우유 이런 식으로 아니면 흰우유, 커피우유, 초코우유, 딸기우유 이렇게 적어놔도 되겠죠? 자, 제공하는 상품명 이번에는 코코아 가격 2,000원 어린이 메뉴. 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사진이 없이 그냥 메뉴판만 구성도 가능해요. 일단 더 만들기에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2개만 달아보고요. 얘는 제거해 볼게요. 자, 필요 없는 구성 요소는 쓰레기통을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요거도 삭제할 거니까 쓰레기통 눌러볼게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그러고 나서 다 되신 분은 임시 저장 한 번만 누를게요. 만약에 아까 카페에 우리가 메뉴를 만들다 보면 디저트랑 그리고 뭐 디너 메뉴나 이런 것들 스페셜 메뉴나 선물 메뉴 이런 걸 따로 만들 수도 있죠. 그럴 땐 이 메뉴 옆에 플러스 보이세요? 이 플러스는 이 페이지 안에 하위 페이지를 만드는 걸 플러스라고 해요. 요걸 눌러서 만약에 내가 구성 요소를 메뉴 가격으로 만들겠다. 그럼 페이지 추가하면 이렇게 메뉴가 하나 더 생기게 되고요. 여기 이름을 클릭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커피 체크, 얘는 선물, 뭐 이런 식으로 디저트로 할까요? 이렇게 바꾸면 여기는 이제 커피 메뉴판, 여기는 이제 디저트 메뉴판, 이런 식으로 메뉴판의 구성을 바꿔 놓을 수도 있으세요. 그냥 여기 플러스 눌러서 밑에 글씨는 여기서 메뉴 가격 누르고 추가한 거고, 밑에 글씨는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그러면 적어서 옆에 체크. 한번 넣어보실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넣어보시고요. 아니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이 옆에 메뉴로 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내부 시설로 가겠습니다. 자, 내부 시설의 경우는 이제 구성 요소 추가가 텍스트, 이미지 한 장, 이미지 여러 장, 전환 효과 이미지, 지도, 버튼 등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거는 두 개 사진 이렇게 올리는 형식으로 올려져 있네요. 이번엔 내부 시설에서는 제가 구성 요소들을 한번 써볼 거라서 얘네들은 좀 삭제를 할게요. 선택하고 여기 쓰레기통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물론 이걸 쓰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여기 있는 구성 요소를 한번 채워보려고요. 자, 여기서 텍스트 같은 경우는 제목 텍스트나 아니면 본문 텍스트, 목록형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미지 한 장을 크게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이미지의 텍스트가 위에 적혀지는 형식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이미지 여러 장을 넣어서 좌측에 이미지가 나오고 옆에 텍스트가 적히게 이런 형식으로 꾸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꾸미고자 할 때는 되게 다양한 형식들로 꾸며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일단은 전환효과 이미지를 골라볼게요. 글을 좀 덜 적으려고. 자, 전환효과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이 밑에 전환효과 이미지 플러스 보이죠?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가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미지 올리기를 눌러서 선택을 해볼 건데요. PC 사진 추가를 해서 아까 4장 4번까지 넣었으니까 저는 이번에 5번부터 10번까지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어보면은 이렇게 사진이 슬라이드 형식으로 이미지가 들어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최대는 20개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사진들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플레이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돼서 들어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효과도 사라지는 효과, 움직이는 효과, 그리고 전환 효과를 넣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사진만 바뀌는 거, 그리고 몇 초 있다가 전환되게 할지 여기까지도 다 설정이 가능하세요. 자, 썸네일 사용은 뭐냐면 이 밑에 조그만한 그림들이 뜨게 할 거냐 이런 뜻인데요. 얘를 체크를 풀어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냥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그림만 딱 보거나 그 그림을 바로 보는 게 안 되는 거고, 썸네일 사용을 해놓게 되면 밑에 이렇게 그림들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그림을 눌러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타이틀은 뭐냐면 그림을 내가 클릭해서 보면은 커다랗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위에 제목을 뭐라고 적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갤러리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간단한 홍보 영상을 하나 넣어볼까 해요. 그래서 일단 제목을 좀 적을 거니까 텍스트에서 타이틀 텍스트 하나 넣어볼게요. 너무 붙죠? 그럼 여기를 잠깐 제거하고 여기 사이를 좀 띄워서 놓고 싶다면 구분선을 이용해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공백을 띄우면 공백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 텍스트를 넣으면은 타이틀이 너무 붙지 않게 약간 떨어져서 나오게 해주시는 게 가능해요. 타이틀 텍스트를 왼쪽으로 정렬할래, 가운데로 정렬할래 맞출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하늘카페에서는 맥심 모카골드를 팔죠. 자, 어쨌든 맛있잖아요. 하늘카페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간단한 설명을 적고 싶다. 그럼 이제 본문형 텍스트 해서 여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뭐 간단하게 적었어요. 공개까지 했는데 여기가 안 뜨네. 자, 이 밑에다가는 우리가 홍보 영상을 하나 올려놓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 카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유튜브에다 올려놓은 홍보 영상이 있다라면 그 영상을 홈페이지에다 실어 놓을 수도 있겠죠. 자, 동영상을 한번 눌러보실래요? 동영상 주소를 누르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넣을 수 있게 나와요. 물론 영상을 아예 앞에다가 놓고 글을 적은 다음에 요 전환 효과가 나오게 한다. 이것도 뭐 내 구성대로 하면은 아마 이쁘게 나올 거라서. 자, 여기 동영상 URL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옆에 플러스 유튜브를 가볼까요? 본인의 채널에 URL을 넣으시면 더 좋긴 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그걸 넣기 힘들다면 아무 영상이나 좋아요. 어쨌든 URL만 있으면 되거든요. 저는 제 채널의 영상으로 넣어볼게요. 채널 클릭해야 될 거를? 채널을 본인 걸 들어가셔서 올리고자 하는 영상에 여기 이렇게 있으면 공유할 링크를 복사해서 아까 여기 있죠? 모두 홈페이지 관리 창에다가 붙여주세요. 확인. 자, 이런 형태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버튼도 좀 연습을 해볼 거라서 제가 버튼을 요 밑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버튼에는 네모 버튼과 막대 버튼이 있습니다. 네모 버튼은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떠요.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버튼의 모양의 아이콘을 내가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 뭐 상담하기 할 거면 이런 버튼 아이콘을 선택하겠죠. 버튼명 상담하기 하고 여기서 전화로 상담할 거면 전화번호를 적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 홈페이지에 와서 여기를 딱 누르면은 전화가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전화 말고 난 문자로 하겠다. 그럼 전화번호를 여기다 입력해 놓으면 문자하기가 되겠죠? 상담하기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적어서 여기다 전화번호 입력해서 여기다 바로 전화를 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외부 링크로 해서 여기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가기, 아니면은 사이트 가기, 아니면은 우리 유튜브 가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튜브 링크 같은 걸 여기다 넣으면은 그 링크로 넘어가지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인스타 가기, 페이스북 가기 다 됩니다. 링크만 넣으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버튼을 만드는 게 이 네모 버튼이에요. 이해되셨죠? 버튼은 3세트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버튼을 3개씩 채우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요거 말고 밑에 있는 막대 버튼을 만들기도 해요. 아니면 요런 네모 버튼과 막대 버튼을 같이 놓기도 합니다. 아까 요렇게 봤죠? 제가 사이트 하나씩 보여드릴 때 요거 혹시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네, 요런 식으로 만들기도 해요. 막대 버튼은 한 줄씩 나와요. 그래서 꽉 찬 버튼과 라인 버튼형으로 버튼의 모양은 고를 수가 있고요. 버튼은 여기서 역시 아이콘 선택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외부 링크를, 인스타 링크를 넣으면은 인스타그램으로 가지는 그런 버튼을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다른 데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앞페이지, 뒷페이지 이런 식으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모양을 제가 눌러놓고 여기다가 메뉴 보기로 적는다면 여기서 링크를 페이지 이동으로 놓고 여기서 메뉴로 넘어가지게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버튼은 다른 사이트로도 연결할 수 있지만 내 페이지의 어느 페이지로도 연결이 되게 해줄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양하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3개까지 넣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은 이런 버튼 한 개만 만들어 보세요. 버튼, 막대 버튼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달아서 만들 수 있는 게 버튼형, 막대형이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고요. 자, 요거 적은 거를 내부 시설 말고 클릭해서 카페 소개 이렇게 바꿀까요? 자, 간단하게 바꿔주시고 그 옆에 쿠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쿠폰은 이제 쿠폰이나 이벤트가 있을 때 추가해서 만드는 건데요. 쿠폰을 클릭하시면은 10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홈페이지에는 최대 5개까지 노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만드는 거죠. 뭐 회원가입 쿠폰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오전 시간에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럼 얼리버드 쿠폰, 뭐 모닝 쿠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유입을 좀 이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간단히 이제 내용을 적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커피 전문점이니까 저는 아메리카노 1+1 쿠폰을 만들게요. 쿠폰 배경 이미지를 이미지 올리기를 눌러서 사진을 하나 선택하고 열기 하면은 등록하면 이렇게 쿠폰 배경으로 깔려요. 쿠폰, 이벤트, 무료, 할인 다 가능한데 이름을 뭐로 붙일지 선택하시고 여기에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우면 내가 이름을 직접 지을 수도 있어요. 상시 노출할 거냐 아니면 노출 기간을 설정할 거냐도 고를 수 있어요.
내가 1+1을 항상 주지는 않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며칠부터 며칠까지만 이 쿠폰이 보이게 해라. 이거를 설정해 놓으면 그 기간 동안에만 홈페이지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홈페이지에서 나타나지 않게 되겠죠. 자, 안내문을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공휴일 사용 불가. 예를 들어 이렇게 넣으면은 이 밑에 이렇게 쿠폰 밑에 깔려서 그 안내문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얼리버드 쿠폰 이런 거 만드실 때 굉장히 좀 좋아요. 왜냐면 고객들이 이제 혜택 같은 거 좀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고객들이 이런 쿠폰 사이트, 쿠폰 창 이런 것들을 보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학원 등록 시 예를 들어서 뭐 USB 증정 쿠폰 이런 걸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자, 쿠폰 만드는 거는 하나 해보면 되겠죠? 나머지 쿠폰은 제거할게요. 선택해서 삭제. 선택해서 삭제. 자, 일단 임시 저장하겠습니다. 자, SNS로 와볼까요? 자, SNS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얘네들을 이제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연결을 시켜주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네이버 블로그 때 이거 가입되어져 있는 아까 로그인한 아이디의 블로그 있잖아요. 그걸로 연결이 자동으로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이제 연결이 되어져서 들어오면은 이 홈페이지를 들어왔을 때 SNS라는 란을 눌렀을 때 내 블로그에 있는 글들이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카테고리 하나만 보여지는 건 아니고 내 블로그에 있는 글들이 그냥 게시글들이 다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 블로그에도 모두 명함을 달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할 건데 모두도 위젯 모양의 템플릿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두 사이트를 다 만들고 나서 그 명함을 위젯을 다운을 받아서 우리 그 블로그에 위젯으로 달아주면은 블로그에서 모두로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겠죠. 페이스북을 연결해 놓을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을 연결해 놓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SNS별로 한 개의 계정만 연결할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연결할 수는 있지만 최초 연결할 때는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모두가 편하니까 모두란다 네이버 블로그가 편하니까 이걸로 일단 설정해 줄게요. 임시 저장. 자, 이제 방문 후기로 가보죠. 자, 후기 게시판은요 좀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시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게시판에는 보통 어떤 글이 적히냐면요. 후기가 적히면 참 좋은데 후기가 잘 안 적히고요. 왜냐면 후기를 막 적어달라고 막 그러지 않는 한 후기 잘 안 적거든요. 후기가 적히는 거 대신에 악플이 적히거나 근데 악플도 사실 잘 안 적혀요. 그러면 뭐가 적히냐면 이상한 단어들이 적혀요. 외국에서 막 들어와가지고 막 이상한 단어를 적어요. 왜 적는지 모르겠는 그런 것 또는 대출 뭐 이런 것들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그럼 문 닫는 게 낫겠죠. 요거는 이 페이지는. 그래서 요 위쪽에 보면 방문 후기 옆에 요거 혹시 보이세요? 요거 톱니바퀴 이런 모양 여기를 클릭하셔서 얘를 지금 그냥 나중엔 쓸 수 있으니까 가리겠다는 노출을 체크를 푸는 거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불투명해지죠? 좀 투명해지죠? 아예 난 필요 없어 삭제할래 라고 하면 페이지 삭제를 하시면 돼요. 지금 삭제할게요. 그 왜 성인 인증은 들어오는 사람을 인증을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19세 이상 사용자 인증을 통해서 페이지가 노출되는 거예요. 근데 뭐 19세까지는 안 하실 것 같아서 네, 요걸 누르면 요렇게 떠요. 방문 후기 페이지 삭제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삭제할 거 맞으니까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 페이지에서 방문 후기는 삭제가 됐죠? 그럼 추가하려면 추가하려면 페이지 추가. 그럼 이름은 아무렇게나 자기가 정하면 돼요? 네, 내 맘대로 만들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예약 문의로 가볼게요. 아까 제가 예약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바로 예약받는 창이에요. 그래서 나는 카페니까 스터디 공간을 대여해준다. 그럼 스터디 공간을 예약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예약 문의에서 이제 요 옆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동의를 체크해서 요거의 작성 예시를 복사해서 넣을게요. 컨트롤 C, 여기 컨트롤 V. 거의 이대로 쓰시면 되는데 내용 혹시 수정하실 거 있으시면 쭉 고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의 신청 설정. 이거는 뭐냐면 누군가가 예약 문의를 남기면 뜨게 될 문구가 기본 문구예요. 근데 나는 그 문구를 다른 단어로, 다른 내용으로 바꾸겠다면 직접 입력을 해서 문구를 적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약을 하게 되면요,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선착순 마감 기능을 쓰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선착순 100명한테 티셔츠 주는 이벤트를 했다 라고 하면 100명이 넘어가면 끊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이제 사용해서 마감됐다라고 글을 적어주셔라 이거예요. 몇 명까지가 글 마감되게 할 거냐. 만약 100명이면은 100명으로 설정하겠죠. 근데 웬만해선 얘는 많이 쓰게 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이벤트를 한 경우 말고 만약에 내가 어느 업체이고 예약을 받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예약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확정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예약을 받아서 전화를 해서 예약 확정이 되면은 그때 이제 뭐 예약이 그만됐다든지 또 예약을 했더라도 나중에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아마 선착순 글 마감 기능은 쓰게 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요 글은요, 요 밑에 보시면은 색을 닦을 알림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예약 문의를 남겼을 때 문자로 받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문자 알림이나 톡톡 알림 또는 이메일 알림을 걸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내용들 수정해 볼게요. 이게 이제 예약 내용들인데 단체 예약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있어요. 내가 이 안내 문구에 내용을 수정할 거면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안내문을 더 추가할 거면 안내문 추가해서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내용이 있으면 집어넣으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연락처. 예약이 들어오면 연락처를 우리가 꼭 받아야겠죠? 그러면 연락처는 필수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글이 적혀져야만 이제 등록이, 예약 업무가 가능한 거고, 얘를 눌러놓지 않으면 연락처가 빈칸이어도 예약이 되는 거예요. 자, 연락처에 필수로 설정해 놓으니까 여기선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렇게 동그란 빨간색 동그라미가 하나 생겼을 겁니다. 자, 이메일. 이메일은 예약받을 때 필수는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갈게요. 날짜. 날짜, 시간. 이거는 받아야겠다. 그쵸? 그 다음에 몇 명인가요? 인원수도 꼭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인원수도 필수로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안 적혀있는데 이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옆에 구성요소에 이름 보이죠? 이름을 눌러서 집어넣으시고 필수로 설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이름 순서 바꾸려면 끌어다가 이렇게 배치하셔도 돼요. 추가 요청사항은 필수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선호 장소나 메뉴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목록 선택형이나 단일 선택형, 중복 선택형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만약 선호 장소를 더 추가할 거면 항목 추가해서 더 추가해서 놓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뭐 1인실, 뭐 테라스, 뭐 4인석, 또는 그룹 회의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놓을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메뉴 이런 것도
예, 쓰신다면 활용하시고 필요 없으면 쓰레기통. 자, 이렇게 내가 필요한 사항들을 가지고 예약창을 만들어서 역시 다 만드셨으면 임시 저장 눌러 놓을게요. 닫기. 자, 너무 신중하게 하지는 마시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사항들만 확인하실 거니까 만드셔서 저장해 주세요. 게시판하고 오시는 길 한 다음에 다시 홈으로 가서 조금 더 수정한 후에 실제 홈페이지 반영을 해서 우리가 사진이나 홈페이지를 문자로 받아보는 것까지 오늘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설명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예약 문의까지 하셨죠? 그럼 이제 게시판으로 갈게요. 자, 우리가 홈페이지라고 했을 때요. 그냥 홈페이지에 대해서만 올려놓는 것도 좋지만 보통은 홈페이지 안에 공지사항을 적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게시판을 공지사항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 게시판을 클릭하시고 여기를 공지사항으로 이름을 바꿀게요. 모두 사이트의 게시판은 누구나 쓰게 할 수도 있지만 관리자만 쓰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리자만 쓸 때 댓글을 달 수 있게 할지 댓글을 못 달게 할지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게시글을 관리자가 적을 때 사람들이 목록을 보게 할지 아니면 카드 형태로 보게 할지도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글쓰기 안내 문구인데 어차피 관리자만 본다면 안내 문구는 크게 상관은 없겠죠? 오시는 길로 갈게요. 임시 저장은 좀 자주자주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내가 까먹고 크롬창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그런데 뭐 하다가 X 눌러서 닫아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임시 저장 된 데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임시 저장 안 누르고 끝까지 만들었다. 예, 닫아버렸을 때 날아가 버리면 충격 먹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페이지 만들 때마다 임시 저장을 누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임시 저장을 눌러야 된다기보다는 눌러놔야 그래도 나중에 충격 먹을 일이 덜하니까 그래서 그래요. 자, 이제 오시는 길로 갈 건데 잠깐 오시는 길 가기 전에 공지사항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게 좋을까요? 홈, 메뉴, 카페 소개, 쿠폰, SNS 예약 문의, 공지사항 오시는 길 이건데 공지사항을 내가 만약에 쿠폰 앞에다 놓고 싶다면 얘를 끌고 가요. 쿠폰 앞에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의 위치도 내 맘대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오시는 길로 가볼게요. 자, 혹시 내 업체가 네이버 지도에 등록이 돼 있다면 네이버 지도에 URL을 집어넣어서 연결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이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냥 지도에서 위치 선택을 해서 집어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업체가 있다면은 네이버 지도에 등록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오시는 길 표시는 여기서 가능해요. 자, 지도에서 위치 선택 눌러주실래요? 지금 본인이 원하시는 주소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딱히 없죠? 그래서 그냥 저희 학원 넣을게요. 한일컴퓨터학원이라고 그냥 적고 검색해 주시면은 뜰 거예요. 그러면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상호로 찾기가 힘든 곳이라면 당연히 도로명 주소로 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지도 등록을 누르시면 이 위치에 이렇게 예쁘게 뜨게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홈페이지를 만약에 모바일로 볼 때는 내비게이션으로 연결시켜서도 갈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오시는 길 안내는 요 밑에 더 적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아마 대원여고 맞은편 큰 길가 세븐일레븐 대원여고 뭐 4층 뭐 이런 식으로 적을 것 같아요. 좋은데 주차 장소가 그리 많지 않죠? 뭐 주차 가능 뭐 4대 이렇게 적죠 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주차 없으면 써요? 뭐 없으면 하고. 네. 자,
자, 이용 안내 제공 서비스는 일반 업종, 숙박업종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데요. 적기 싫으시면 사용을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밑에는 뭐냐면요. 예약을 할 수 있다, 단체석이다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 게 제공 서비스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학원이다, 아니 학원이 아니라 카페다 라고 한다면 주차가 되면 주차, 무선 인터넷 되니까 무선 인터넷, 애완동물 동반 되면은 체크, 없으면 말고, 뭐 혹시라도 발렛 되면 발렛, 단체석 있으면 단체석, 예약이 가능하다면 예약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서 나와요. 되게 귀엽게 잘 나오죠? 포장된다 또는 배달된다 이런 거. 자, 전화번호. 적으면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가 적히고요. 요걸 누르면 실제 전화가 걸리기도 해요. 자, 이용시간. 안 넣으실 거면 사용을 풀면 되고요. 넣으실 거면은 넣으시면 돼요. 저는 어떻게 뜨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넣고 있습니다. 평일은 10시부터 10시부터 22시까지 21시까지인가? 9시니까. 그리고 토요일 수업은 토요일 그죠, 학원이 아니니까 잠깐만, 카페니까 뭐라고 적어야 되지? 주말 예약의 경우 전화를 주세요. 이렇게 적을까요? 자, 그러면 이용 시간도 여기 이런 식으로 적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정보도 넣으실 거면 넣으시고, 없으면 사용을 풀어버리면 돼요. 입금 계좌 안 넣으실 거면 역시 이것도 넣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대략적으로 그럼 다 적으신 것 같고요. 이 밑에 보시면 홈페이지 하단 정보 공유하기라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이제 푸터라고 해요.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푸터 정보라는 걸 넣거든요. 어느 홈페이지나 맨 밑에 보면은 사업자가 누구고 뭐 이런 간단한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네이버에도 보면요. 맨 밑으로 내려보면은 이런 푸터 정보가 있어요. 네이버엔 없네. 있은데. 예, 회사 소개 이런 거 들어있죠? 자, 그런 푸터 정보를 넣는 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업체명부터 적으시면 돼요. 아까 한일 카페 대표자 성명 이땡땡 이수정. 저는 적을 수 있는 것만 적으세요. 지금은 뭐 대충 한 이 정도만 적어 볼게요. 그리고 요 공유하기의 문구 입력은 뭐냐면 내가 홈페이지가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예를 들어 카톡으로 공유하거나 아니면은 뭐 문자로 공유하거나 하실 때 공유 문구가 자동으로 붙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구도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죠. 뭐 가볍게 그냥 적었어요. 그러고 저장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되신 분은 임시 저장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홈페이지 하단 정보. 그래서 뭐 업체명, 대표이사명 가볍게만 좀 적어주세요. 다 적을 필요는 없고요. 해보셨어요? 네. 저장했거든요. 네. 숫자 정보도 적으셨어요? 네. 네, 잘하셨네요. 네, 근데 잘하셨고요. 나는 이거 눌렀는데 이 그림이 안 뜨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홈으로 가세요. 자, 밑으로 조금 내려서 보시면은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설정 안 했던 버튼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영을 할 겁니다. 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스토어는 스마트 스토어를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를 갖고 있지 않죠. 그러면 연결하지 않을 거니까 얘는 냅두고, N 예약이라는 건 예약 업무를 따로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라 요거도 연결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시는 길 좀 전에 넣었죠? 그럼 오시는 길 한번 눌러주세요. 확인. 그럼 여기 오시는 길 생겼고, 그 다음에 톡톡 있으시니까 톡톡도 눌러볼까요? 그러면 동의하기. 그러면 닫기. 톡톡을 눌러서, 사용하기 안 눌렀나요 아까? 공개를 해야지 사용이 가능하구나. 이건 일단 닫고요. 그러면 일단 공유도 체크. 그러고 여기 버튼을 우리가 더 만들 건데요. 요 옆에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버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아까 쿠폰을 받는 버튼으로 넘어가게 할 거거든요. 그럼 이 버튼의 아이콘은 쿠폰 모양으로 일단 고르고, 버튼명은 쿠폰, 페이지는 쿠폰 페이지로 가게 하겠다. 그 다음 플러스 눌러서 버튼은 여기 아이콘을 눌러요. 이번에는 메뉴판으로 넘어가게 할 거니까 커피 모양, 물론 이거 카페 모양이긴 한데 메뉴 해서 페이지는 메뉴판으로 넘어가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버튼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설정을 다 하셨다면 홈페이지 반영을 누릅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비공개 상태인데 반영할까요? 이렇게 뜨네요.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일단 홈페이지는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지금 홈페이지만 만들어졌지 사이트를 아예 등록을 해서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요걸 이제 사이트 등록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몇몇 가지 제가 소개를 안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조금 정리를 하면은 모두 사이트는 다 설명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일단 번호 한번 적어보세요. 본인 번호 적으시면 문자로 전송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문자 전송, 그러면 주소가 전송됐을 거예요.